안녕하십니까? 오늘 내 삶의 기록 운동의 주인공인 유 박사님, 유재풍 박사님을 모시고 진행을 맡게 된 장경남, 서경남입니다. 저는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와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수학을 하고 의료학과 노인학으로 PhD를 취득하였습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의 라구나우드 빌리지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우리 유 박사님의 양력을 소개하고 본격적인 면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박사님은 1941년 이북 함흥에서 출생하시어 서울중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64년에 도미하여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 대학원에서 행정학, 철학, 사회학 분야에서 수학하시고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70년에 시작하여 42년간 시카고와 볼티모어의 로열러 대학에서 사회학과 교수로 봉직하신 후 2012년 은퇴함을 계기로 원 코리아 파운데이션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20년 남가주로 이주하시어 현재는 캘리포니아의 라구나우드 빌리지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시대적 상황들을 검토, 정리, 기록하는 역사라는 학문이 있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삶의 이야기는 변천하는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경험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유 박사가 살아오신 경험담을 들으면서 지나온 시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글 등 이런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유 박사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유재풍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삶의 기록 운동에 출연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오신 83년 동안 이 세상에 많은 변화를 겪고 오셨을 텐데 자세한 배경과 관한 질문을 뒤로 하고 지금은 유 박사님의 인생 전체를 망라하여 의미 있는 또 영향을 끼친 경험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만 80을 지나면서 이제 인생을 좀 정리한다 그래가지고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경험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크게 선생님 저에게 궁금한 건 선생님이 저희들 세대와는 달리 인생을 유년 시대 또 청장년 시대 또 인생 은퇴 시대 이렇게 여러 세대를 거의 확연한 구분으로 지나오셨는데 유년 시대에 대해서 조금 기억나시는 거나 영향을 끼친 것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뭐 비슷한 능력이나 자격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펴질까 하는 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어떤 부모 아래서 어떤 가족에 태어났느냐,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시대에 태어났느냐 이런 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아주 좋은 질문으로 생각하고 한번 되돌이켜 보는데 저는 1941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41년이라는 데가 아주 그냥 전 세계가 전쟁을 하고 아주 참혹한 시절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소비에트 유니언을 침범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이 돼서 일본 제국이 진주만을 폭격하는 해가 바로 1941년이었고 1939년 폴란드를 침범하면서 시작한 2차 세계대전이 지금 아직도 한 4년 더 가야 끝나는 아주 치열한 전쟁을 세계 전쟁이 없는 곳이 없는 정도로 전 세계가 전쟁에 휘둘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고 내가 그 진주만 폭격을 안 것도 아니고 한 살짜리가 태어나가지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자기가 태어났을 때를 이렇게 되돌이켜 볼 때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유년 생활이나 이런 거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거 1947년 초로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가 함흥에서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자기 노모 우리 할머니하고 큰아들 둘을 데리고 먼저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당신을 부를 테니까 나중에 데리러 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고 갔다고요. 그래서 서울에 먼저 가시고 나중에 이제 1, 2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38선 넘으니까 위험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편지가 오기를 당신 데리러 가려고 그랬는데 여건이 그렇지 않으니 당신 제주껏 당신이 오라. 우리 어머니 지금 30도 안 된 뭐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는 여자가 아주 고생하면서 저를 데리고 남아 있습니다. 거기 물론 나이가 어려서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한테서 들은 거 또 제가 조금 기억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길다란 사람들이 많이 그냥 기다리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건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너 재풍아 소변을 보려면 가서 빨리 와야 된다. 왜냐면 내가 갔을 때 내가 엄마 여기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소변을 보고 팍 뛰어오던 생각납니다. 그때 하여튼 그런 뭐 자세한 얘기는 다시 할 거 없고 한 가지 거기서 좀 영향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38선을 넘어왔지만 우리 어머니 얘기를 다시 이렇게 보고 듣고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내려오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오지 못하고 북한에 계속 있었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난 벌써 죽었을 걸 알아요. 지금 북한에 태어났다면. 제가 성미가 또 좀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데 못 살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북한 사람들의 고생을 생각할 때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남의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강 건너 불 같지가 않고 바로 나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이 겪는 나하고 유대를 가지고 나도 겪을 수 있었던 고생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한 어떤 죄의식 같은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뭘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게 그때 경험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생님 또 저희와 달리 그 청년 시대를 또 정말 격동하는 청년 시대를 지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그 밸류에 영향을 미친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소학교 때 한국 전쟁,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도 어떤 게 있었냐면 1956년, 57년이라고 그러면 한국 전쟁이 끝난 지 3, 4년이 지난 후인데도 그때 이제 예컨대 동아일보 뭐 신문을 보면 산속에 가서 놀고 있던 두 아이가 아직도 이렇게 분해가 되지 않아서 폭발이 않는 폭탄에 빠져서 다리를 잊어버렸다. 장님이 됐다. 이런 얘기가 그냥 틈틈이 신문에 나온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혼자서 산에를 간다든지 그런 거가 어려울 때예요. 그럼 아주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신변의 위험 같은 걸 느끼고 이제 초등학교를 5개 다녔습니다. 비난단이라고. 서울에서 시작하다가 대전에 가서 다니다가 부산 비난국민학교 다니다가 다시 서울에 와서 학교 다니다가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우리 세대는 다 초등학교를 한 5개씩 다닌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컨대 전쟁이라고는 나쁜 거지만 그걸 통해 한국 여러 문화를 아주 직접적으로 피부로 경험한 기회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충청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람들은 어떤지 그런 경험도 해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어떤 실제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한 걸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나 그 경험들이 가르쳐 준 거는 나라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네가 잘나서 너 잘 살 수도 있고 네 가족의 평화를 줄 수도 있겠지만 나라가 잘못되면 모두가 고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아주 유년 시대 초중학교 때부터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대학교를 다닐 때쯤 되면 친구들 모여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 거로 논쟁을 벌리고 그랬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런 시대를 겪지 않아서 사실 이런 남북한 문제라든가 현재 그 통일 문제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피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 겪으신 모든 경험들이 선생님들의 지금 그 통일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밸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할 때는 우리 머리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컨대 통일 운동을 하자. 무슨 인권 해방을 가는 운동을 하자. 뭘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머리만 갖고 안 되는 것 같아요. Your heart has to move. 그래서 그런 거는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안 하면 무슨 내가 나쁜 놈이 아닌가. 의리가 없고 어떻게 조심을 잊어버리는 좀 경박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자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네. 어렸을 때 전쟁, 네. 분단 이러면서 많이 느끼고 생각했던 네. 세대죠. 네. 저만이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조금 화제를 바꿔서요. 일생 동안 그 유 박사님께서는 대학교에서 후학을 길러오는 길에 매진해 오셨는데요. 이외에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987년 볼티모어 시장님의 특별 보좌관으로 12년간 일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회운동에 유 교수님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당시 그 특별 보좌관으로 집중적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저 1987년에 볼티모어 시장실에 스페셜 어시스턴트 투 더 메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시장 특보가 돼서 커트 슈목이라는 흑인 시장이 1998년까지 시장을 하고 그다음에 마틴 오멜리라는 아이리시 계통의 시장이 들어와가지고 한 4년을 하는 동안 첫 번째 2년을 해서 합해서 제가 12년 시장실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좀 새롭게 경험,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경험 그런 게 있다면 그 볼티모어시가 흑인 인구가 60, 70%가 넘습니다. 머조리티가 흑인이고 많은 한국 상인들이 그 흑인가에서 장사를 하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걸 지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 장단점이라든지 흑인 사회의 장단점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평화스럽고 잘 사는 사람들이 될까 하는데 이 많은 걸 좀 발견했다고 그럴까요?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제가 본 경우는 근데 한 30, 40대 가족들 되고 미국에 와가지고 돈 5만 불, 3만 불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막 쓰면 안 되거든.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살고 애들 먹이고 살고 학교 보내고 이럴 기반을 만드는 돈이라고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그러다가 이제 한 처음에 와서 아주 저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할까 영어도 하나도 못하고 돈도 막 쓸 수가 없고 어떻게 살까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살게 되더라고. 근데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어쩔 수 없이 고생을 좀 한다. 아주 내 인생에서 한 2, 3년 안 산 거를 하고 다 그냥 뭐 남의 집에 가서 지하실에서 자더라도 그냥 내 인생에서 2년은 죽었다 하고 고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살겠다. 그래서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나는 그게 한국인의 아주 큰 장점으로 알고 있고 내가 보니까 그 흑인들 그거 못하더라고요. 오늘 번 돈을 오늘 써요. 내일을 생각 못해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공부를 안 해요. 이 미국의 그 인종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시에서 또는 어떤 시민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어프로치를 해도 그 결과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현대화돼야 되겠다. 이제 시리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경험을 했고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앞날을 생각할 때도 많이 부각되는 것이고 그게 그때 경험에서 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계기가 됐고 그럼 그 당시에 직접 컨택을 하시고 홍보 활동은 어느 파트에서 주로 이루어졌나요? 예, 근데 시장실이라면 시장이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폴리스 디파트먼트도 있고 퍼블릭 워크스 디파트먼트도 있고 뭐 온갖 디파트먼트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근데 경찰서 그리고 스테이트 트루퍼들도 있고 그래서 가끔 가서 제가 한국 문화, 한국 역사 같은 데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다루는 한국 상인들이 경찰로 또는 뭐 검사로 활동을 할 때 이런 한국인의 배경을 알면 조금 더 당신 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한국 문화, 한국 책들 해주고 이 볼티모어의 그 이낙 프락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한국 도서관 한국 맨 처음에 가니까 왜 한국 전쟁에서 비참하게 살던 그냥 뭐 쌀 한 톨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사진들만 가끔 있고 한국의 발전 사항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서관 그 옛날 책들 다 버리고 우리 책을 한 3,000권 모았죠. 저 커뮤니티 와이드 그래가지고 이낙 프락 라이브러리 코리아 데스크가 한쪽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 일을 했다고 할 수 네, 있겠죠. 홍보 활동에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큰지 네. 뭐 별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이제 유 박사님은 이렇게 학자로서 시민 운동가로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의 교류 그리고 통일 문제에도 많은 관심과 사업을 펼쳐오신 것으로 압니다. 특히 유 박사님이 설립하신 원 코리아 재단을 통해 한반도 위기의 해법 모색과 통일에 대해 많은 영향 역할을 담당하셨는데 여기에서 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제가 1970년대 초에 네, 많이 제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처음 풀타임 잡도 시작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래서 그 전에 생활하고 많이 다르죠. 총각 생활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애들 기르고 그러느라고 한 1985년 정도까지는 그냥 뭐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애들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런 일을 하다가 제가 1982년부터 3년까지 서울대학에 교환교수로 1년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가서 그리고 그때 갔다 오니까 또 이렇게 정이 붙어서 그런지 1985년부터 거진 지금까지 매년 한국을 한 번씩 갑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제 친구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또 한 명이 신창민 교수라고 이 중앙대학 교수하고 뭐 경영대학 학장도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2012년에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그걸 또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죠. 통일은 대박이라고 대박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죠. 네. 그렇게 바로 또 제가 은퇴한 해가 2012년이고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 그럴 때 이 신창민 교수도 그렇고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러니까 신창민 교수를 좀 하는 일을 도와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신창민 교수의 통일은 대박론이라는 게 그냥 뭐 우리가 운이 좋아서 대박이 날 것이라는 게 아니라 대박을 이루려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해서 근데 신 교수도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한 10개 도시 순회 강연도 했죠. 네. 뉴욕이니 뭐 LA니 샌프란시스코도 가고 같이 강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그 통일에 대해서 조금 색다르다 그러면 통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통일에 우선 돈이 너무 많이 들 거 아니냐. 그렇죠. 독일 봐라. 서독은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부자였었고 동독도 북한보다는 상대도 안 되게 부자였었는데 그 나라들도 통일을 1989년에 이제 한 이래로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쩔쩔매는데 그만 못하는 우리 한반도가 통일했다가 이제 전부 대박이 아니라 쪽박 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통일을 하면 대박이 되려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통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한 관점이 아니에요. 네. 나는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관계없이 통일은 준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통일은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면 준비해야 된다.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걸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원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일입니다. 지금도 그러면은 그 원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 파운더고 프레지던트 우리가 보드 멤버가 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도 하나 있고 한국 친구들이 4명이 있는데 그 대강 보면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아버지가 하는 일을 좀 돕겠다 그래서 1년에 한 10만 불은 제가 원 코리아 파운데이션을 위해서 쓸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쓰는데 어떻게 이 잡을 잡냐면 제가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내가 뭘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기운이 있고 젊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딴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그거 도와주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을 발굴해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아마 가장 현실에 아유 가까울 감사합니다. 겁니다. 네, 유 박사님이 지난 시간 함께 돌아보면 현재 젊은 세대들이나 후세들이
박사님의 지나온 시간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이나 혹은 더 나아가 국가 간의 새로운 도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오늘이 이 삶의 기록운동 이야기를 통해 유 박사님이 특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글쎄,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려면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요새 한국의 큰 문제 하나가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근데 세대 간의 갈등이 하나가 이건가 아닌가.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세대 사람들, 지금 80대, 70대 사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전쟁 때 못 살았는지 아냐. 네. 우리가 밥이 없어가지고 칡뿌리를 깨먹었을 때가 있었다. 네. 우리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며칠을 굶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만큼 사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그걸 부실라고 그러느냐. 속상해 못 죽겠다고 어른들은 그러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안 봅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현실을 볼 때 옛날에 못 살던 때보다 우리가 잘 살니까 행복한 것보다는 지금 현실에 불만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결혼하려니 아파트도 없죠. 직업을 찾자니 어렵죠. 학교를 들어갈래도 어렵죠. 장가를 가려면 애를 낳기도 어렵죠. 한국이 지금 애 안 낳아서 야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보는 현실은 기성세대가 보는 현실하고 다르다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기성세대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현실이 있고 또 이상이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도 우리 현실을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되고 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또 우리 자기들하고 똑같은 한국 사람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야단을 치고 세상을 모르냐고 그러는데 또 좀 바꿀 점이 있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인간 대 인간인데 젊은 사람들 보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예컨대 서 박사가 어떤 사람이냐? 서 박사는 고집이 센 사람이다. 아주 고집이 없는 사람이다. 뭐 웃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모두 서 박사의 이런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릇 고치기, 나쁜 버릇을 고치기, 좋은 버릇 만들기. 나는 그거를 이렇게 평생의 마토로 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걸 젊은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한자로 얘기하자면 지과 필게, 지과 잘못된 거를 알면 필게 반드시 고쳐라. 네. 등늑망망 뭐를 하나 배우게 되면 뭔 능력을 배우게 되면 잊지 말아라. 네. 그런 거를 저 젊은 사람들한테 한다면 하나의 부탁으로 할까요? 네. 근데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 몸을 다스려야 되고 네.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 영혼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우리 몸을 다스리는데 사람이 할 거 별거 없어요. 결국은 뭘 먹냐, 먹는 거, 또 운동하는 거. 뭐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나는 무엇을 먹을까, 어떤 운동을 할까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은 제가 제 버릇이라고 하면 명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명상이라는 거는 모든 세상을 잠깐 스탑하고 아주 고요한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한 말입니다. 너는 딴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 자신은 못 속인다. 사람이 왜 정직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사람이라. 네. 남들이 다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따라오더라도 내가 아니까. 네. 나는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게 돼 있는 게 사람이야. 네. 그게 이제 마음의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영혼이라고 그러면 저는 여태까지 사실 한 80대 한 2, 3년 전까지 완전히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예수님 옆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이게. 전 머리에 뭐가 잡다한 생각이 너무 많으면 어렵다 그러고 어린애 마음이 되라 그래서 어린애같이 좀 예수님하고 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제 나이가 되면 그 전과 다르게 그 영혼, 영생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아무튼
앞으로 여성의 그런 저는 부처님 말씀도 옳은 게 많다고 생각해요. 오늘 알겠습니다. 이런 그 후학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떠나서 유 박사를 모시고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자리, 그런 대담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생각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네. 생각하고 제가 저 80이 돼서 보니까 이렇게 돼요. 제가 비교적 건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다면 내가 100살까지 살 수도 있다. 근데 요새 보니까 제 친구들이 여기 옆에서 그냥 자꾸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죽을 수도 있다. 네. 100살까지 살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앞으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네. 그래서 제가 절충하기로 했습니다. 3년 단위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년쯤은 내가 살겠다 하고 계획, 사람이 그냥 100살까지 살겠다 그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계획을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또 네. 시한부인데. 네. 네. 그래서 제 마지막 3년 계획이 2027년에 끝납니다. 예. 금년에 2025년에 끝 시작해가지고 그 3년에 하려고 그러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퇴를 완전히 하게 돼서 지금 원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네. 또 은퇴할 거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학을 기른다기보다는 제가 마음이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네. 나는 제가 욕심은 한국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무슨 에듀케이셔널 인스티튜트 네. 좀 만들어 가지고 이 좀 보람 있는 사람, 좀 똑똑한 친구, 생각이 깊은 친구, 좀 IQ도 높은 친구들을 골라가지고 그런 친구를 어떻게 이렇게 발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이 많다면 많은 사람을, 돈이 적으면 적은 사람대로 제일 처음에 하고 싶은 게 한국에서 한 돈이 허락하는 대로 5명 내지 뭐 50명까지라도 미국에 와서 한 달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매일 밤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경치 좋은 데도 가고 네. 사람들 못 사는 미국도 보이고 아주 잘 사는 미국도 보이고 역사도 보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돌아가는 길에 뭐 다른 나라도 좀 가보고 그래서 국제적인 세계적인 인류적인 그런 큰 안목을 좀 네. 지니고 이런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를 좀 깊이 심어주고 우리가 예컨대 저런 얘기 많이 해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자유. 왜 자유를 수호해야 되는데 네. 자유를 수호하면 뭐 자유가 밥 먹여주냐 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빈말로 하지 말고 하나하나를 끝까지 해서 확신하지 뭐 소신이 가는 네. 그런 제 친한 그 송대성 장군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좋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가 왔는데 소신이 없는 사람도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을 한참 하면 소신이 생긴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점이 있어요. 네. 아유.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운다 그러면 뭐 배워서 알고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우는 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배워가지고 배우면 연습해야 돼요. 네. 연습하면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면 행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냥 pipe dream. 네. 몽유병 환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무슨 생각을 했다, 무슨 뭐 아이디어가 있었다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이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예. 아, 저도 조금 젊었으면은 선생님이 그런 지도자 그룹을 만들 때 어디 캔디데이트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참 아쉽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유 박사님은 retire 뜻이라는 게 바로 타이어를 바꿔 끼고 그리고 새로운 노년기 생활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계신데요. 지금 라구나우드 마을에서 특별히 관심 있는 활동이나 그 밖에 지금 하고 계신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십시오. 지금 조금 아까 사실 그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거는 말이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앞으로 3년 동안에 하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몇 다른 시빌 단체하고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International Forum for One Korea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코리아를 위해서 국제적인 어떤 서포트가 있으면 우리가 통일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한국하고 멀지 않은 나라들, 몽고. 제가 그래서 지난 한 10년 동안 몽고, 10년은 안 됐죠. 한 7년 동안 몽고를 매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천막 속에서 잠도 자고 그 사람들 또 수세식 변호소도 없는 데도 있어요. 아주 근데 고생도 하고 그래서 조금 힘듭니다 이제. 그렇지만 여태까지는 매년 갔었고
몽고, 일본, 또 월남도 재밌어요 요새. 그 말라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가 한국에 대해서 우리 인터내셔널 포럼에 거기 대표들이 옵니다. 일본 사람도 오고 필리핀 사람도 와서. 그러면은 유 박사님은 이 은퇴 생활이 진짜 은퇴 생활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기타 본인의 그 건강 생활이었든가 라구나우드에 사는 그 주민으로서 많은 활동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그 뭐 건강 개발이라든지 여러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주로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탈북인들이 한국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강철환이라는 요덕 수용소를 탈북해가지고 와서 평양의 어항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만난 일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참 달라스에 가서 조지 부시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만나자니까 만나주더라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안재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한국 전쟁에 관한 모든 인포메이션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전쟁 기념식 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 기네스 북 오브 레코드에 한국 전쟁에 관한 두 가지 사항이 기네스 북에 올랐습니다. 하나는 이 디셈버 1950년 12월 달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지고 이 흥남 철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장진호 전투가 있고 장진호 전투에서부터 흥남 철수해서 어떻게 그 메레디스 빅토리라는 배가 14,000명이라는 난민을 세우고 거제도까지 갈 수 있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Sailing for Life라는 뮤지컬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온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라구나 우체 이달 말에 그 김덕영 감독이 옵니다. 건국전쟁. 네. 그 사람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같이 일을 할 거고 또 개인으로 말하면 제가 누구하고 지금 만화책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그러세요? 이 만화책은 뭐냐면 뭐 제가 쓰려고 그러는 글만 보면 이런 글을 쓴 사람들이 많더라고. 네. 근데 또 만화가 그래서 페이지를 하나 써서 무슨 하고 싶은 말을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쓰고 그 쓴 말을 그림으로 좀 더 이렇게 사람들도 생각하게 하고 그런 거. 예컨대 이제 2차 대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2차 대전에 수상을 한 윈스턴 처칠이 막 걸어갑니다. 그럼 뒤에 이 영국의 이 노동자들이 팔뚝을 걷고 윈스턴, I'm with you. 너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면 같이 가는 그런 큰 포스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마디로 해서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을 가면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하고 같이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림이 하나가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화 같은 걸 그릴 줄 몰라가지고 항상 보시면 하는데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 겁니다. 참 흥미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에너제틱하게 은퇴 생활도 하고 계신데요. 그런 일들을 하려면 말은 체력적인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 이런 운동이라든지 그런 그 체력 뒷받침을 위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 걸 알고 있거든요. 예. 네. 또 제가 아침에 저의 수영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건강 생활을 지금 유지하고 계신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글쎄요, 뭐 허준이 뭐 했다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 15분 했다는 게 뭐 있죠. 발바닥을 두드리고 눈알을 돌리고 뭐 이러는 거, 귀를 만지고 이러는 거 합니다. 그리고 다리 누워가지고 일어나기 전에 심호흡도 하고요. 창문 열고 그런 거 하고 일주일에 한 4번 또는 5번은 수영을 하려고 그러고 수영을 오래 못해요. 제가 성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저는 하여튼 제가 싫어하는 걸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젊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내가 세상을 살면서 지가 좋아서 하는 일만 할 수 없다고 싫은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싫은 일을 싫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 능력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싫은 일이라도 네가 꼭 해야 되는 일이면 좋아하도록 노력하려는 거예요. 그런 싫은 거를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데 제가 한 40년 담배 피다 끊었는데 담배를 끊을 때 담배를 끊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담배를 끊지 않았을 때 상태를 자꾸 인조하기 시작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어저께 담배 안 피니까 내가 기침을 오늘 조금 덜 하네. 이틀이 되니까 조금 더 낫네. 그러면서 이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라도 꼭 해야 될 거는 자꾸 그냥 사랑해보라. 네. 미운 아이기 또 좀 더 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주 기인인 그 의사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아마 저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네.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내 생각엔 내가 내 몸과 대화를 합니다. 네. 무릎이 막 아프면 너 왜 이렇게 아파? 내가 뭐 잘못했는지 뭘 하면 좀 낫겠니?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 좀 뜨거운 물을 좀 갖다 타월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또는 뭐 좀 쉬라든지 잠을 더 뭐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뵙기로는 제가 그 스틱을 잡고 선생님 하루 종일 걸으시고 그래. 또 수영장에서 하시고 보면 싫어서 하시는 것 같지 않고 좋아서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좋아서 해요. 네. 그래서 노딕 워킹이라고 네. 내가 허리가 많이 구부러졌더라고. 얼마 전에 그 여기 오창현 씨라고 아시죠? 네. 네. 그분을 보고 내가 오 선배는 이게 어깨가 많이 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오 박사 날 보고 유튜. 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나도 그러면서 뭐가 개 묻은 개를 나무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묻은 개가. 내가 그런 결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어깨를 피려고 애를 쓰려고 그러다가 노딕 네. 스틱을 보였는데 I strongly recommend. 굉장히 그 규칙적으로 선생님 아주 인조하면서 걷는 걸로 저는 뵀거든요. 그래서 수영도 그렇고. 그 지팡이 2개 갖고 짚는 거를 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4-wheel 드라이브라고 그래요. 예. 2-wheel 드라이브보다 낫다 이거야. 네, 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유 박사님이 이와 같이 일생을 통해서 학자로서 또 시민활동으로 끊임없이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그 온라인을 통해서도 봤지만 혼자 힘이 아닌 주변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많은 서포트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 박사님 잠시 그분들의 서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세요. 예, 저는 아주 기통차게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아주 훌륭한 처. 저를 다른 사위도 많고 아들도 많지만 마치 자기 아들같이 사랑해준 우리 장인 장모, 우리 와이프의 형제들, 또 내 친구들, 우리 그다음에 아들복까지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나같이 복이 많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 아버지 어떤 레슨을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거 이걸 끊을 수 거. 예. 우리 아버지의 교훈은 그게 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하나 좋은 건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정직하려는 겁니다. 네. 예. 그또 정직하는 얘기하면서 뭐냐면 문제가 많을 때 정직하면 해결이 나온다. 근데 거짓을 하면 대답이 안 나오고 그냥 핑계만 나온다 이게. 정직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그런 거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배우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뭐냐면 간절한 소망은 꼭 이루어진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우리 어머니 불교 영향을 받았는데 일체유심조 모두가 네 마음에 달렸다. 마음쓰기에 달렸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 친구들 내 친구가 아주 정말 형제 같은 친구가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한 명은 또 최근에 죽었어요. 그게 늙으면서 문제가 친한 친구가 죽는 게 아주 힘들더라고요. 네, 선생님. 근데 네. 특히 선생님이 그런 그 원 코리아 파운데이션에 대외 그 시민활동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아드님의 그 경제적인 서포트가 상당히 컸다고 그럼요. 들었어요. 예. 네, 그것을 정말 큰 서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제가 너는 세상에 태어나서 83살이 닳도록 뭘 했느냐? 뭐 잘한 거 있으면 하나 대봐. 누가 그런다면 난 딴 건 별로 없는데
훌륭한 아들 같다 그러겠어요. 예. 예, 아주 훌륭한 아들. 네, 그분의 이 친구가 서포트가 대단하다고. 그 서포트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보통 아들 사랑하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다 아들 사랑하고 귀엽겠죠. 근데 아들을 이렇게 존경하는 아버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존경할 만해요. 책을 일주일에 하나씩 보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책을 일주일에 하나씩 봅니다. 이게 한 1년이면 몇 년이면 몇십 권을 보는데 무슨 책을 보든지 그렇게 빨리 보고 금방 요체를 발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유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특히 우리 후세들에게 도전의식을 상기시켜 주셔서 저도 도전의식이 듭니다. 유재품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 감사합니다. 박사. 예.